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잠시 다루었던 루시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의 주장을 인용해 어떠한 이유로 그는 루시드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기존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와 경쟁하면서 더 느리지만 더 수익성 있는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전기차 판매와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차량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로 테슬라는 수익을 내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자본 투자액이 최대 1천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루시드가 테슬라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화려한 투자를 선호하지만 루시드의 손실을 얼마나 오래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피프의 강력한 지원이 없다면 루시드는 2025년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 및 기타 부채로 인해 인수 관심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초기 부상 이후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고 이 산업은 두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화와 극단적인 성장에서 더 느리고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판매 둔화와 기존 차량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및 운영의 급속한 성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기존 차량 제조업체들은 전기차를 위한 자체 공급망과 연구 개발을 구축하여 가격을 낮추고 테슬라와의 경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트렌드는 금리 상승과 기타 경제적 신호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수요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할부금이 월 1,1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시 경제적 역풍은 유럽과 기타 서구 시장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전기차 성장 지역은 중국뿐이며 중국은 더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여 아시아 시장을 점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낮은 생산 비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트렌드, 즉 산업의 수익성으로의 성숙화와 거시경제적 압박이 결합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점점 더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루시드와 같은 기업들이 테슬라 및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루시드의 파산 위험을 평가해보면 주가는 전년 대비 55% 하락하고 2021년 최고치에서 약 70에서 90% 하락했으며 10%의 높은 공매도 비율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할지 궁금해할 것이라며 이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며 루시드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에서 자금을 조달받고 있고 에드펀드는 현재까지 루시드를 살리기 위해 약 6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손실을 줄일 수도 있지만 피프는 약 1조 달러의 자산과 일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자본 공급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펀드는 루시드가 테슬라 및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테슬라가 2003년에 설립되어 2008년에 첫 차를 판매했지만 2021년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테슬라는 몇십억 달러의 투자 자본을 수십 년에 걸쳐 받아야 했으며 여전히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본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테슬라는 동종업체에 비해 매우 낮은 자본 비용을 유지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또한 많은 도시 계획가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105마일 길이의 라인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야망이 반드시 높은 투자 수익률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이는 루시드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이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루시드와 같은 고급 차량, 메가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피프가 자본이 부족할 때까지 루시드의 손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석가들은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수년간의 현금 투입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차량 가격이 높고 오늘날 경제가 저렴한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의 매출 성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총 마진은 마이너스로 판매하는 각 차량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최근 분기 보고서를 연관화한 결과 순손실은 약 2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루시드의 자본 지출도 매출보다 크며 이는 지속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테슬라와 경쟁하려면 루시드는 총 500억 달러, 아마도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회사가 고급 차량에 집중하여 천천히 성장하려고 할 수 있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의 고급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매우 확립된 회사들로부터 많은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루시드의 연간 현금 필요량은 최소 20억 달러이며 자본 지출을 감안하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분기에는 약 21억 7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8억 달러의 양호한 운전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손실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가는 일부 사람들은 루시드의 초기 생산 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총 마진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시드는 현재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차량을 판매해야 긍정적인 총이익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현재 약 9만 달러의 가격은 모델 S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며 우수한 차량이지만 루시드의 현재 모델이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으며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전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루시드가 만약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부 중 하나인 피프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까지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연료 비용이 저렴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기회는 저비용 중산층 회사에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전기차를 원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으며 대형 제조업체보다 틈새 브랜드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루시드 판매 실적을 올려줄 만큼의 큰 집단이 아닐 것이고 특히 구매자가 차후 루시드가 파산할 경우 차량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루시드의 판매는 더욱 저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은 루시드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피프가 손실을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피프가 루시드를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밝혔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8월 5일에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시드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석가의 주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알려주세요. 만약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